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동 역사 원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 역사는 여러분 이름이 뭐야? 송민아야? 성민아!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 네. 우리 언제 만날 거야? 네. 우리 만나면 서로 역사는 이렇게 서로의 신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발해를 배웠어요. 그죠? 발해에서 여러분들 참 중요한 그 포인트는 발해는 일단 왕, 항상 나라 공부할 때는 왕 중요하잖아. 그죠? 자, 일단 그 왕을 보면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당나라와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게 바로 싸울 무자, 무왕이었고 무인 해서 인한이라는 연호를 썼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좀 친하게 지내자 우리. 그래서 문왕 때 당나라와도 좀 친선 관계, 신라와도 또 신라도를 쌓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 문왕 때는 정말 크게 한번 흥해보자. 그래서 대흥이라는 그런 연호를 썼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진짜 전성기 바로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렸고 건흥이란 연호를 썼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죠? 자, 이 발해는요, 여러분 두 개의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가 바로 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 요거 하나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바로 그렇죠. 바로 당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의 영향을 받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역시 뭐니 해도 삼성육부라는 조직.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구려 계승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문왕 때 편지, 일본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일본에 보낸 그 서한을 통해서 바로 우리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라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자, 이게 바로 북국 발해의 모습이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화 파트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의 문화. 항상 이 문화 파트 이제 공부할 텐데 남북국의 문화 중에서 통일신라 배워볼 텐데 이 문화 파트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너무 그 용어를 다 외우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시험 문제도 좀 그런 문제는 좀 이렇게 지양했으면 참 좋겠는데 또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문화 파트는 사진을 보고 이 유물이 어느 시대인지 정도만 알면 저는 충분하다. 그 유물의 그 이름까지 다 외우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가혹하다. 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여러분들 그 문화재 이름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사진 주고 이게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건지를 묻지 그 이름을 묻지는 않거든요. 이게 어쨌건 흐름이고 추세인데 또 학교 내신은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좀 제가 확신은 가진 않지만 어쨌건 공부 방향은 그렇습니다. 사진 보시고요. 이게 어느 시대인지, 이 삼국시대인지, 고구려인지, 백제인지, 신라인지, 그리고 통일신라인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충분하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갔다. 자, 먼저 통일신라 불교입니다. 불교 너무너무 잘 나갔죠. 그죠? 경전 연구 중심의 불교 발전, 학문적 성격 강화.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돼요. 중요한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와우, 이거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 반드시 나와요.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반드시 나와요. 바로 이 통일신라 이 승려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통일신라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승려. 이 승려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원효입니다. 원효.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을 통해 종파 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거는 거야. 일심사상.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야. 화쟁, 조화, 투쟁. 싸운 것을 조화롭게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너와 내가 의견이 달라. 하지만
이걸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을 통해 종파 간의 조화를 이루려고 했다. 여러분들 이 원효에 바로 이런 일심사상, 화쟁사상 이런 것들은요 정말 우리나라 불교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나중에 고려시대에 여러분들 그 승려 중에서 뭐 의천이라든지 진울 이렇게 배우실 텐데 그때 뭐 선교 통합인지 교선 통합인지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그 뿌리가 다 원효 통합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나오고 있다. 하여튼 원효하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통합이에요. 통합의 관점을 잊지 마시라. 원효입니다. 일심이나 화쟁이나 모두 통합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원효하면 여러분들 이 아미타 시장, 아미타 신앙 완전히 중요하죠. 자, 이게 뭔지도 하면 이렇게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불교에서는요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고 해서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니까. 하지만 불교에서는요 유일신이 아니에요. 부처들이 다 종류가 달라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 신라 말 때 왜 미륵불 신앙 설명드렸잖아요. 미륵 신앙, 미래에 오는 부처, 미래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부처가 바로 미륵 신앙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찰에 가시면요, 절에 가시면요,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건물들마다 모시고 있는 부처들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수능 시험 또는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시험 뭐 이런 어떤 시험을 잘 보고 싶어. 그래서 빌려 가는 거야. 소원을 빌려 가는 거야. 사찰에 들어갔어. 건물들이 많아. 그런데 거기에 써 있는데 미륵전이야. 미륵전에 들어가서 비나이다.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나이다. 주소를 잘못 찾아간 거예요. 미륵신앙은 미래에 오는 부처야. 지금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 거기 가서 이렇게 절하면 안 돼. 물론 안 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건 그렇게 부처님의 어떤 그 하는 역할들이 다 있거든요. 여기 있는 아미타 부처는 뭘까요? 아미타 부처는 바로 극락세계, 아미타 세계, 극락세계, 즉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그 천국을 관장하는 부처가 바로 아미타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을 때 극락세계에 갈 수 있도록 비는 부처예요. 여러분들 죽고 나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아미타 부처에게 가서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잘 보고 싶어요? 아미타 부처는 관련이 없으세요. 극락세계 관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중간고사와 극락세계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미타 부처는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천국을 관장하는 그런 부처다. 그렇구나. 부처들이 이렇게 기능이 다르구나. 요거 하나 아시면 되겠죠.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불교에 그러니까 이게 원효가 똑똑해요. 당시 삼국시대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백제는 어느 왕 때지? 침류왕 때. 고구려는 소수리왕. 신라는 버프왕이잖아. 이렇게 불교가 이제 공인되거나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불교는 귀족 중심의 불교였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자야. 어려워. 통일신라 와서 원효가 그런 어려운 불교 버려.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다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외우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 한자 몰라도 돼. 불교 경전 외우지 않아도 돼. 그저 나무아미타불 이것만 외우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얼마나 좋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대학교에 가는데 다 필요 없어. 역사는 최태성 이것만 외우면 돼. 역사는 최태성 이거 100번만 해. 그럼 대학에 갈 수 있어. 이러면 사기지 사기.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대중들한테 그 어려운 불교, 어려운 부처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원효의 가장 큰 업적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원효, 아미타 신앙, 그리고 불교의 대중화. 와우!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들. 별표시 한 100개는 쳐놓으세요. 아셨죠?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 말고요. 이 원효 또 베프가 있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효와 이 친구가 당나라 유학을 갔습니다. 가다가 너무 목이 마른 거야.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원효가 물을 먹고 싶었는데 물이 없어. 그러다가 아주 귀한 물을 발견했습니다. 바가지에 양 찰랑찰랑 떠 있는 아주 맑고 투명한 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원효가 그 물을 뻘꺽 마셨죠.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죠. 그리고 잠이 깬 다음 날 일어나 봤더니 그 원효가 그 전날 그 맑고 찰랑하게 마셨던 그 물이 글쎄 해골에 담겨있는 썩은 물이었다는 사실을 원효가 한 거예요. 그때 원효가 깨달았죠. 불법은, 부처님의 말씀은 저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함께 갔던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죠. 친구야, 나는 당나라에 유학을 갈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깨달았다. 깨달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야 라고 해서 빠이빠이 하고 원효는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 있죠. 그 원효와 함께 왔던 그 베프 친구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람! 의상이었습니다. 당 유학 후에요. 화엄종은 굉장히 교리를 굉장히 따지는 그런 종파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건 그런 것까지 다 알 필요 없어. 화엄종은 개창했고 화엄 사상을 정립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부석사 등 여러 사찰을 건립했던 그런 승려가 바로 의상입니다. 이 부석사는 여러분들 지금 이 건물이 고려시대 때 그 목조 건물이 지금 남아 있어요. 고려시대 때 그 부석사 무량수전이라고 있는데 선생님, 아니 고려 부석사 무량수전인데 이건 지금 통일신라 의상인데 어떻게 연결이 돼요? 네, 의상 때 만들어진 건물이 불탔겠죠. 불타서 고려 때 다시 만들었겠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부석사 무량수전이겠죠. 이렇게 연결하시라고요. 고려의 부석사 무량수전, 어쨌건 그 부석사를 처음 건립했던 사람은 바로 의상이다라는 거. 이 의상은요, 왕권 강화에 이바지했고요, 통일 직후 신라 사회 통합에 기여했던 그런 승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의상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가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다즉일 하나가 곧 많음이고 많음이 곧 하나다. 에이 어렵다 이거. 몰라도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의상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은 바로 왕권 강화에 이바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통일신라 때 제일 중요한 승려는 원효고요. 그 원효의 베프 같이 함께 당나라에 유학했다라고 전해지는 실제로 기록에는 별로 없어요. 그 해골물 먹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승려가 바로 의상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일신라 때 또 이 사람 또 잊으면 안 되죠. 바로 해초의 오천축 국전이에요. 왕자가 뭐냐면 갈 왕자예요. 갔다는 거야. 어디를? 오천축국에 5,000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갔다는 얘기예요. 오천축국. 이게 이제 어디 있냐면 인도 쪽에 있는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쓴 기행문이에요. 왕 오천축국전. 왕오 천축국이 아니에요. 왕 오천축국전이에요. 왕 오천축국전.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수천 킬로를 걸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면서 다녔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어떤 그 지역에 다녔던 어떤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 진짜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걸 어떻게 했지? 엄청난 일들을
해초가 한 거죠. 그죠? 당시 그 지역 이 오천 축국 그 지역의 역사가 지금 거의 남아 있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 해초가 썼던 그 기록들이 그 당시 상황을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기록해야 기억되고요. 그래야 역사가 되는 겁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될 수 없잖아요. 그럼 역사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록은 중요한 겁니다. 아시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통일신라의 문화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유교의 발전, 교육기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신문왕 때 왕권 강화 자발적 복종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세웠는데 그 대학교가 어디였다? 바로 국학이었다. 다시 한번 제가 복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실왕 때, 고구려 소실왕 때 세웠던 그 학교는 어디 학교였습니까? 고구려의 대학교, 태학이었죠. 그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발해의 학교는 어디였습니까? 발해의 학교는 주자감, 신라는 국학. 기억하세요? 자, 관리 선발 제도로 뭐가 있었냐면요. 과거제를 떠올리시는데요. 과거제는요. 처음 시행된 건 고려 광종 때입니다. 고려 시대예요. 그 이전까지는 과거 시험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과거 시험 제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서 3품과라는 건 있었어요. 자, 이 독서 3품과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독서하는 거예요. 책을 읽은 다음에 테스트 시험을 보는 거야. 시험을 봐서 3품, 하나 1품, 2품, 3품, 3개의 품으로 나눠가지고 관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3품과라는 겁니다. 이거 과거와 유사하죠. 그죠? 책을 봐가지고 그 능력에 따라가지고 이게 품을 나눠서 관직을 배치를 하는 거니까. 그죠? 이게 바로 독서 3품과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잘 봐봐. 통일신라야. 자, 이렇게 볼게. 자, 통일신라야. 통일신라야. 자, 초기가 있고 말기가 있어. 봐봐. 자, 초기에는 여러분들 왕권 강화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왕권 강화야. 대표적인 왕이 누구야?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이야. 그지? 왕권 강화 엄청 했어. 막 집사부 시주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육두품 세력 등용하고 이 김홍돌의 난을 계기로 해서 귀족들 숙청하고 화백효의 입장했던 상대 등 세력을 약화시키고 막 관료전 지급하고 노고 폐지하고 국학 설치하고 구주 오수하고 엄청나게 왕권 강화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신라 말기 하면 어떻지? 김원창의 난을 배기로 해가지고 서로 왕위 다툼이 막 벌어진다 그랬잖아. 막 서로 싸워. 난리도 아니야. 이러면서 뭐 지방 호족도 성장하고 그다음에 지방 호족을 지원하고 있는 선종이나 풍수지리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 육두품들이 또 이들에게 이제 플러스가 되고 이런 모습 보였잖아요. 그래서 원종 애노의 난도 벌어지고 이게 바로 신라 말기의 모습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독서 3품과가 시행된 시점이 언제냐면 이때 시행이 돼요. 통일신라 말기에. 그러면 독서 3품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왕이 시험을 보게 한 다음에 그 시험에 따라서 관직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이 독서 3품과는 왕권 강화와 관련된 거예요. 신하들을 내가 뽑을 수 있는 거잖아. 왕이 뽑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 독서 3품과가 신라 말기에 실시되었다. 그럼 여러분들 추측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당연히 실패했죠. 아니 신라 하대에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진골 귀족들이 왕권을 어떻게든 압박하려고 여러분들 결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일신라 관료전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했다 그랬잖아. 그 노급도 결국 이쯤 되면 다시 부활하거든. 부활이 딱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귀족들의 힘이 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독서삼권 시행했다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원성을 듣는 거야. 원성들은 왕 아니야? 원성들은 왕. 귀족들한테. 결국은 독서삼권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합니다. 기억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고려시대 와서야 광종 때 비로소 시행이 되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요. 자, 유교의 발전 한번 보도록 하죠. 유학자입니다. 유학자. 이거 잠깐만 좀 끌까요? 네. 자, 설총. 자, 이 설총이라는 사람은요, 뭘 했냐면요, 바로 이두를 정리합니다.
이제 이 당시에는 우리 한자가 없잖아요. 우리 한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걸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한자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말을 쭉 쓰는 그런 이두를 정리를 하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설총이에요. 설시다. 설기현. 아, 설기현 하면 여러분 이제 모르는구나. 아, 설현. 설현을 이야기해야 되나? 설현. 설시죠? 육두품 출신이에요. 육두품 집안이에요. 여기 설시도. 네, 우리 경주 최씨도 육두품 집안. 설씨도 육두품 집안. 네. 아, 그런데 이 설총이 바로 누구의 아들이냐면 원효의 아들이에요. 헉, 뭐야? 원효는 스님 아니야? 승려인데 어떻게 자식이 있어? 네. 원효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요. 아주 파격적이에요. 네, 그래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불교의 대중화를 이뤄냈던, 민중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불교의 대중화를 이뤄냈던 사람이 바로 이 승려 원효거든요. 그래서 이 설총이 육두품 출신인데, 이 설총이 활약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신문왕이에요. 연결되죠, 여러분들? 아, 신문왕이, 뉴스페이퍼 킹이 왕권 강화 차원에서 진골주적 숙청하고 김음돌 난통에서 진골주적 숙청하고 육두품들을 등용했다 그랬잖아. 그 등용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설총이라고요. 설총. 아, 이런 통일신라 초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외교문서 작사, 아주 글을 잘 썼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강수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강수가 외교문서를 참 잘 썼던 그런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화랑세기, 한산기, 고승전을 저술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아, 한산기는 여러분들 이건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구주 오소경에서 한 주, 바로 한산주가 있어요. 그 한산주에 이 지방관으로 파견되어 와서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적은 게 바로 한산기입니다. 화랑세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화랑도, 화랑 알죠? 화랑. 그 화랑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고승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명한 승려들, 그 승려들의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대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대문의 화랑세기, 한산기, 고승전, 굉장히 보세요. 화랑도도 신라 사람, 고승전도 신라에 유명했던 어떤 그런 승려들, 그 다음이 한산기, 그 신라 지역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모두 다 신라 중심의 역사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걸 왜 썼냐면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들 불교가 굉장히 흥해요. 불교는 외래 종교거든. 외래 종교의 어떤 흥황 속에서 이 김대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외래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 우리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해서 우리 것, 즉 신라 것을 중심을 썼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김대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나왔네. 누구야? 이제 알아야지. 우리 할아버지 경주 출신 시조. 막 전국적으로 막 경주 출신 시조를 다 막 알리고 있어 지금 내가. 누구예요? 네, 최치원. 워낙 시험이 잘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당나라 유학 빈공과, 이건 당에서 보는 외국 유학생들 대상 시험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시무 10여조를 우리나라에 와서 건의를 한 거예요. 신라에 와서 건의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의 어떤 저술로는 개원필경과 토황소 경문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토황소, 이건 당나라에서 여러분 황소의 난이 벌어지거든요. 그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유학자들, 설총이라든지 뭐 최치원 이런 인물들, 육두품 출신들, 유학자들이 여러분들 육두품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 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유학자 공부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볼게요. 경주. 근데 여러분들 통일신라 시대 하면 그 3종 세트가 있어요. 통일신라 시대 3종 세트. 일단 여러분들 석굴암 나와야지. 또 뭐가 있니? 불국사 있어야지. 불국사. 그러면 불국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그 안에 있는 탑. 불국사 3층 석탑. 그리고 다보탑. 하나, 둘, 셋. 탑. 하나, 석굴암, 불국사, 탑. 통일신라 3종 세트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통일신라 작품들이죠. 석굴암 삼국시대 아닙니다. 불국사 삼국시대 아닙니다. 통일신라입니다. 네, 3종 세트. 석굴암, 불국사 딱 나와야죠, 그죠? 경주, 불국사, 불국토의 이상을 표현했습니다. 경주, 불국사 뒤에 있는 석굴암, 인공석굴이고요. 비례와 균형의 조형미. 옛날에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석굴암을 간 거야. 근데 이 당시에는 걸어 올라간 거야. 막 완전 거의 선생님들이 그 소떼 물듯이 뒤에서 어이 머리 하면서 아유 새벽에 그냥 억지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일출 보겠다고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산 중턱까지 이렇게 올라가도록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석굴암과 불국사 통일신라 시대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탑이에요. 탑을 볼 텐데 불탑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중 기단 위에 이게 몇 층? 3층.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그 탑은요. 통일신라의 탑 있잖아. 이 탑은 3층이 기본이에요. 대표적인 게 불국사 3층 석탑. 2층 기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층 기단, 2층 기단. 그 위에다가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쌓았다는 얘기죠. 여기 바로 이제 이중 기단 위에 3층으로 층은 여러분들 요 지붕을 보시면 돼요. 지붕. 하나, 둘, 셋. 지붕 3개가 있지? 그러면 3층이 되는 거야. 여기 5개가 있어? 그럼 5층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 탑은요. 짝수로 안 해. 홀수로 하는 거야. 홀수로. 그래서 홀수로 이렇게 쌓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가문사지 3층 석탑. 경주에 가시면 여러분들 저쪽 포항 쪽으로 가다 보면 있어요. 그 다음이 불국사 3층 석탑. 그다음에 진전사지 3층 석탑. 이런 것들이 다 통일신라의 어떤 작품들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독특한 양식의 석탑도 등장하는데요. 불국사 다보탑.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 불국사 3층 석탑 옆에 다보탑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얘기해 줄까? 불국사에 가잖아. 불국사에 가면 사실 이거 사진 찍으러 이거 가는 거잖아.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불국사 3층 석탑이 있고 그 옆에 이제 화려한 탑이 또 하나 있잖아. 이게 다보탑이잖아. 다보탑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 야. 그래서 이게 있잖아. 이게 왜 있는 거냐면 이거는 불국사 3층 석탑은 석가탑이라고 돼. 석가탑. 이건 다보탑이라고 하지. 탑이 뭔지 알아? 탑이 곧 부처야. 탑 그 자체가 부처님이라고. 석가탑은 어떤 부처냐면 석가모니 부처예요. 석가모니 부처. 다보탑의 부처는 뭐냐면 다보열의 부처야. 다보열의. 일단 부처의 부처. 석가모니 부처는 내가 우리 얘기했지. 미래에 오는 부처는 누구라 그랬어? 미륵 부처. 미륵불. 천국을 관장하는 부처는 아미타 부처라 그랬지. 석가모니 부처는 우리 역사에서 인류가 만났던 부처야. 현재 부처란 얘기야. 현재 부처. 우리 인류 역사에서 만나봤던 부처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란 얘기야. 직접 설법도 하고 그랬잖아요. 석가모니가. 그죠? 우리가 만났던 부처야. 다른 부처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다보열에는 뭐냐면요. 진짜 엄청난 많은 보물, 말 그대로 마늘 자체 보물 부처야. 많은 보물들을 막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그런 부처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불교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가 불법을 설명하고 있을 때 뭔가 이 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석가모니가 이야기할 때 그 석가모니의 말이 맞다. 이게 진실이다. 이게 진리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다보열애가 땅 밑에서 막 솟아 올라가지고 다보열애가 그 석가모니의 말이 맞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불교 경전에. 이게 바로 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석가탑 주위에 보시면요. 이렇게 돌로 만든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방석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중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석가모니 석가탑이 석가모니라고 했잖아. 석가모니 그 설법을 듣고 있는 거야. 그때 다보열애가 짜잔 나타나서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믿어야 된다. 라고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하나의 퍼포먼스를 이 불국사에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보기도 다르지. 그냥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전체가 하나의 불교 경전의 말씀을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 이런 스토리가 있어. 가서 좀 아는 체 해봐. 저 수학여행 갔을 때. 자,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 다보탑이 있다라는 것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화엄사, 사사자, 네 마리의 사자들이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석탑도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됩니다. 불탑들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건 뭐냐면요. 불국사 3층 석탑,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하나 더 본다면 요 진전사지 3층 석탑. 요 진전사지 3층 석탑은 독특하게 그 탑에다가 이게 조각을 새겨놨어요. 부처라든지 뭐 이렇게 뭐 어떤 팔부 신중, 그러니까 신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새겨놨어. 불국사 3층 석탑은 그런 거 안 새겨놨거든요. 진전사지 3층 석탑은 그런 게 새겨놨다라는 거, 그 정도만. 어쨌건 간에 진전사지 3층 석탑이나 이런 불국사 3층 석탑이나 다보탑 모두 다 통일신라의 작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진 보고요, 이게 통일신라야, 이 정도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다 외워 이거를? 3층 모양이고, 3층 모양이 나온 거는 통일신라부터거든. 그렇게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탑 한번 배워봤고, 그 다음에 뭘 배울 거냐면 불탑 말고 또 탑이 나오네. 이 탑은 뭐냐면 바로 승탑이라는 거예요. 불탑은 부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 그지? 승탑은 뭐냐면 스님이야. 스님의 탑이야. 부처님의 탑이 아니라 스님의 탑이야. 스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그 불교에서는 화장을 하잖아요. 다비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렇게 보면 그 몸에서 돌멩이 같은 게 나와요. 신비하지? 이 돌멩이가 왜 만들어지는지 왜 나오는지는 아직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어요. 어쩌면 돌멩이가 나와요. 그 돌멩이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승탑이 되겠습니다. 이 승탑이 특히 이제 신라 말에 유행을 하는데, 신라 말에 왜 유행하냐면 지방 호족들이, 여러분들 신라 말은 중앙 귀족들이 왕위 쟁탈전 속에서 지방 호족들이 성장하잖아요. 그 지방 호족들이 선호하고 있었던 사상이 뭐야? 선종과 풍수질 있잖아. 선종, 누구나 참선을 하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신라말, 바로 선종이 발달하게 되면서 승탑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참선을 하려면 스승의 지도가 필요하거든. 그 스승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그 스승의 화장이 되었을 때 그 스승의 몸에서 나왔던 돌을 모아놓은 게 바로 승탑. 그러니까 신라 하대야. 신라 하대에 승탑이 유행한다는 얘기예요. 선종이 유행하니까. 왜? 지방 호족들이 너무 좋아했거든. 지방 호족들이 후원을 했기 때문에 이 선종이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승탑이 발달했다. 언제? 신라 말에.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들. 중요해. 선종의 발달과 승탑의 발달은 같은 거야. 같이 가는 거야. 대표 중에 이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있겠습니다. 자, 범종도 있죠. 상원사, 동종.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입니다. 제가 이걸 보려고 걸어서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월정사 저쪽 강원도 쪽 가다 보면 월정사가 있어요. 월정사에는 고려시대의 그 팔각 구층석탑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나서 쭉 올라가시면 상원사가 또 있어요. 그 상원사 이 동종을 한번 보러 올라갔는데 한 걸어서 한 2시간 올라갔나? 한참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는 게 난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차들이 같이 올라가더라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스트레스더라고. 그냥 호젓하게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면 편하게 가겠는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 어쨌건 상원사에 가면요, 이 동종,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이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밀레 이게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덕대왕 신종. 우리나라 범종 중에 가장 큰 종이가 뛰어난 금속 주조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사람을 넣어가지고 뭐 인신공양에서 만든 뭐 종이다, 뭐 이런 에밀레의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종이 바로 성덕대왕. 요거는 이제 여러분 경주 가시면 그 경주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이 성덕대왕 신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우리나라 종 중에서 현존은 가장 오래된 종은 바로 이 상원사 동종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목판 인쇄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이 인쇄의 나라야. 너무 중요해, 인쇄. 아까 여러분들 제가 그 불국사에 가시면 탑을 또 봐야 된다. 어떤 탑이 있다?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이라고도 하죠. 그것과 다보탑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불국사 3층 석탑을 해체하는 과정이 있어. 왜냐면 이게 막 기울어지고 막 무너지려고 하니까 해체해서 다시 이제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탑은요 엄청난 비밀들을 갖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억나? 백제, 익산, 미륵사의 석탑. 그 탑을 연 순간 어땠어? 우리의 선화공주가 사라졌잖아. 그지? 이렇게 탑을 한번 열어보면 엄청난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불국사 3층 석탑도 해체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대박! 여기에서 그 안에서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켜주실래요? 이것만 눌러주세요. 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이 나온 거예요. 엄청난. 이건 정말 대박이었지 대박. 와, 세계 최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런 목판 인쇄본이 되겠습니다. 와, 불국사 3층 석탑에서 이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네, 됐습니다. 네, 이 목판 인쇄술과 지지술의 발달을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 엄청난 그 보물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탑을 한번 해체하고 복원할 때는 엄청난 고대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아직 해체 복원하지 않은 탑이 남아있다 그랬죠.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 그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볼 때마다 넌 도대체 이 안에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거야?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자, 어쨌건 목판 인쇄술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 경주의 동궁과 월지, 이건 이제 안압지라고도 하는데요. 우수한 조경 건축 기술과 화려한 규정 문화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경주에 가시면 밤에 이 안압지, 경주 동궁과 월지, 그러니까 궁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연못인데요. 안압지라고 하던데 여기 한번 꼭 한번 가보세요. 야경이 죽여. 야경이 아주 끝내줘. 아주 멋있어. 한 바퀴 이렇게 빙 도시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부모님하고 같이 돌면 좋은데 부모님하고 같이 안 갈 거니까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한번 야경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네. 고분은요. 이건 이미 제가 삼국시대 고분 설명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당시가 되면은 통일신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라시대 때는 왜 돌무지 덧널무덤이라고 했는데 신라도 이제 되면 통일신라 되면 굴치 돌방무덤이 유행을 해요. 호석 둘레둘레 12지 신상, 자축인묘 진상오미 신유술에 그 12지 신상을 조각했는데 대표적인 묘가 바로 김유신 묘가 있더라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통일신라의 문화를 한번 다 배워봤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공부했던 것들이 다 통일신라의 문화유산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어떤 의, 예를 들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의 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이런 어떤 의, 세계 최초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 상원사종, 이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종,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의들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사진만 보시고 또 그 유물들이 갖고 있는 타이틀, 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충분히 시험 문제 보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준비됐죠? 자, 그럼 이제 별 채우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통일신라의 문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주 정말
통일신라 문화는 여러분들 정말 문화의 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한 그 균형미가 백미죠. 석굴암 본존물 보세요. 정말 압도하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어디 하나 어떻게 감히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그런 권위가 보여지고 있는 그 문화가 바로 통일신라의 문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 문화 봤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발해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